드디어 이 시리즈가 종료됩니다. 바이오 하자드라는 원작 게임의 영화화에서 시작해 벌써 6편까지 온 작품. 원작 게임의 팬에게도 영화화 작품의 팬에게도 애증의 작품이 되어버린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인데요. 시리즈가 개봉할 때마다 이걸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지만 결국 모에 홀린 듯 극장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도 역시 냉큼 극장으로 달려가 보고 왔습니다. 시리즈의 최종장이라고 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마지막 편이라면서 낚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죽었다던 애들도 막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누가 죽고 살았는지조차 매번 헷갈리고 말이죠. 결국 시리즈를 시작했던 폴 앤더슨 감독이 이 시리즈를 제대로 끝내주러 돌아왔다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애증의 마음으로 바라본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마지막 편,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덕풀TV에서 가이드 리뷰로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아무말 수다 방송 덕풀TV 지금 시작합니다. 전편에서 레드퀸이 인류를 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숙적이었던 웨스커와 손을 잡고 워싱턴 DC로 모여 좀비와 최후의 대항전을 벌이기로 했던 앨리스. 그러나 이번 6편의 시작에서 그것이 웨스커와 엄브렐러 이사진들의 함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존자들을 모이게 해 몰살하려 했던 것이죠. 이걸 누가 알려줬느냐고요? 바로 믿을 수 없게도 엄브렐러사의 슈퍼컴퓨터 레드퀸입니다. 레드퀸은 그 함정 때문에 전 세계에 남은 인류가 4,4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48시간 안에 엄브렐러사의 연구소인 하이브로 들어가 공기 전파 백신을 탈환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튼 앨리스는 수많은 좀비를 뚫고 하이브에 진입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이작 박사와 웨스커가 이번에도 그녀의 앞을 막아섭니다. 과연 엄브렐러사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앨리스는 이번에도 살아남아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레드퀸은 이렇게 도와줄 거면서 예전엔 왜 그렇게 인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그 비밀들이 모두 이번 최종장에서 밝혀집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일본 캡콤사의 인기 게임인 바이오 하자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편과 2편에서는 나름 적극적으로 게임의 요소들을 차용하거나 오마주한 데 비해서 3편부터는 각종 설정과 캐릭터가 제멋대로 흘러가면서 원작파의 영화가 되어갔죠. 물론 원작과 영화화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문제점은 1, 2, 3편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설정이나 전개상의 오류가 보이거나 스토리가 산으로 흘러가는 등 그냥 영화라는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혹평을 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리즈가 무려 6편씩이나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리즈가 저예산 영화로 분류되는 데 비해 수익을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그냥 블록버스터급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약 5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4편의 경우는 무려 제작비의 5배가 넘는 수익을 벌 정도로 예산 대비 흥행이 좋다는 거죠. 세간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영화죠. 사실 헐리우드 영화 제작비에서 가장 큰 제작비를 차지하는 것이 배우들의 캐스팅인데 이 시리즈에서 A급 배우라고는 주인공인 밀라 요보비치 정도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후속편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드디어 6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어 부제로 파이널 챕터, 즉 최종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이죠. 마지막 편의 감독으로는 시리즈를 탄생시킨 폴 앤더슨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편과 5편의 감독도 맡았었는데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이 감독을 다시 믿고 이 영화를 봐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 시리즈에 대한 감독의 애정이 느껴지면서 제대로 된 마지막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리즈의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영화 초반에서 지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필요없는 부분을 쳐내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여주더라고요. 이 덕분에 지난 시리즈를 보지 않은 관객들이라도 이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막장으로 가는 이야기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 영화 한 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엔딩까지 앨리스의 액션에도 정말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액션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까지도 높아져서 보는 내내 신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액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화에서는 지난 시리즈들과 함께 6편까지 무사히 시리즈를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저는 특히 밀라 요보비치에 대한 애정이 많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하이브 연구소에서 나와서 좀비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아마 영화 시리즈를 모두 챙겨본 팬들이라면 굉장히 찡한 장면일 거예요. 또 이번 편에는 감독과 밀라 요보비치의 딸인 에바 앤더슨이 출연합니다. 엄브렐라사의 슈퍼컴퓨터 레드퀸을 연기했죠. 이렇게 폴 앤더슨 감독은 개인적으로 가족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장면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초반에 나오는 거대 좀비 새에서부터 짜릿했었고 중반과 후반으로 이어지는 장면들도 심장을 쫄깃하게 해주었습니다. 와이어의 한쪽 발이 묶여서 공중에 매달린 채 하는 액션도 정말 좋았습니다. 엄브렐라사의 직원들을 화끈하게 발라주는데 역시 여전사구나 하는 느낌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죠. 저는 후반부의 하이브 액션이 생각에 남아요. 특히 시리즈 1편에 나왔던 레이저 복도 기억하시죠? 그곳이 다시 한번 나와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T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유출된 이유들에 대해서 나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늘 헷갈렸던 웨스커와 아이작 박사, 레드퀸에 대한 비밀들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인물들의 행동 배경들을 납득이 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앨리스에 대한 태도였는데요. 6편의 영화에서 그야말로 개고생을 해왔던 앨리스인데 이번 영화의 엔딩을 통해 앨리스를 리스펙트해주는 모습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무려 15년을 이어온 시리즈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았어도 이렇게 좀비 물량 공세를 하며 즐겁고 신나게 관람할 수 있는 팝콘 무비가 많지 않았던 만큼 시간에 따라 제 애정도 쌓여왔던 것 같아요. 막상 마지막 편이라고 하니 시원섭섭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이 시리즈를 지켜온 밀라 요보비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여전사 앨리스를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는 밀라 요보비치를 볼 수 있겠죠. 벌써부터 다음 작품에서 그녀를 만날 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세요.